안녕하세요. 이재영 원장입니다. 지속적인 당 섭취에 노출된 사람들의 경우에 정상인보다 인슐린이 높은 상태를 유지해서 그로 인해서 당을 섭취해도 슈가 하이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높은 인슐린으로 인해 포도당이 세포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바로 글리코겐으로 변환되어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을 섭취했음에도 활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설탕을 비롯한 탄수화물을 섭취한 이후에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은 입맛을 돋구어서 식사량을 늘립니다. 인슐린이 높기 때문에 식욕 억제를 위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항상 분비되다 보니 정상인보다 렙틴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진 상태, 즉 높은 렙틴 저항성을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식욕은 항상 과잉 상태가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먹을 것을 찾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인슐린, 높은 렙틴 저항성, 많은 식사량으로 인해 비만이 유발되게 됩니다. 여기서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으로 체온과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뇌에 도달하면 체지방률 저하, 섭취량 저하, 혈당 저하 등을 일으키고 대사 효율이나 활동량을 증가시켜서 체중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렙틴은 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초 조직에서도 작용해서 생식, 면역 기능 조절, 당 지질 대사의 조절 등의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사람은 체지방의 비율과 혈중 렙틴 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렙틴 부족으로 비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렙틴의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이 바로 높은 렙틴 저항성으로 비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더욱 지속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점점 더 많이 되는데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 기능, 다시 말해 혈당을 낮추는 능력이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정상 범주 내로 먹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결국 수많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당 중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당 중독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 분류에 등재되지 않은 미등재 질병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이 마약류만큼이나 높은 중독성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당류의 섭취가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뇌 안에서 쾌락을 담당하는 보성회로의 도파민 분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고, 암페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여했을 때와 비슷하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필연적으로 도파민 수용체가 둔감해지면서 물질의 사용을 더 필요로 하게 되는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은 더 많은 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류의 섭취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당에 중독된 상태의 경우에 세로토닌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시간이 지나서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세로토닌은 감정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당뇨의 섭취로 인해서 급격히 세로토닌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만 곧 세로토닌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감정의 기복과 이에 따라서 당류에 의존이 생기면서 결국 단 것을 찾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단 것을 과잉 섭취했을 때 세로토닌 분비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감정 및 정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단 것이 당기는 경험을 많은 분들께서 해보셨을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위협에 맞서서 우리 몸이 최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코티솔이 단맛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당 중독은 감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집니다. 갑자기 단맛을 탐닉하게 되었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건강 상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우울감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 것을 찾으면서 당 중독이 심화될 수 있고, 우울감과 중독이 통제 능력을 떨어뜨려서 단 것에 대한 충동을 강화시키고 억제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당 중독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류 섭취 제한량이 없다가 2016년에 식품의약처에 의해서 100g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한국 기준 100g에는 자연식품 내의 당과 가공된 당류를 포함합니다. 세계보건기구 당류 섭취 기준은 하루 전체 섭취 열량의 10% 이내로 성인 남자 기준으로 이는 당류 50g 미만에 해당합니다.
WHO 기준에서는 비가공 상태의 과일, 우유 등의 당류를 제외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만을 의미합니다. 50g이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을 텐데요. 보통 판매하는 음료 한 병을 마시면 하루 당류 권장 섭취량 50g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나아가서 좀 더 건강을 생각한다면 당류 섭취를 25g 밑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고, 이렇게 했을 때 치아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 성인 평균 당 섭취는 과일과 식재료, 우유 같은 식품들에 포함된 당을 모두 포함해서 하루 65g 정도이고, 그 중에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12에서 2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WHO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당류를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음료였고, 이 중에 6에서 29세는 탄산음료, 30세 이상은 주로 커피에서 당류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과당을 많이 쓰는데요. 과당은 몸에서 가장 빨리 흡수되고 전신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남는 양이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합성, 저장되는 포도당과 달리 에너지 대사에 쓰이지 못하고 간에서 흡수돼서 바로 글리코겐으로 변환되어 저장됩니다.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아서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과당은 인슐린의 분비를 일으키지 않아서 포만감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과잉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중을 높이기 위해 또는 피로를 풀기 위해 무심코 마신 음료 한 병이 당 중독의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료 대신에 건강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당,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성분이며 잘 활용하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신호가 아닌 신체의 허기에 따른 건강한 식이가 필요하겠습니다. 현명한 식이를 통해서 모든 구독자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